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완벽하게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일단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미국 시장은 이런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GDP가 3분기 GDP가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실업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지표가 좋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지표가 좋으면은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170조를 조기 투입한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 170조를 조기 투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미국처럼 돈을 찍어서 돌렸더니 주식시장에만 들어가고 나머지 경기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중국은 그동안 워낙 성장이 굉장히 컸었죠. 성장률이 좋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춤하는 게 당연합니다. 중국의 어떤 지도부들이 좀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요. 사실 과거처럼 10% 이렇게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6%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걸 보면은 실제 성장률은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어떤 경기에 또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워낙 불투명한 국가죠. 정직하지 않아요. 결국은 수치를 계속 부풀려서 발표를 하거나 역시 중국의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명확한 수치는 나와봐야겠지만은 믿을 만한 수치가 못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자, 평택촌놈 아카데미 주식투자 마스터 과정 모집입니다. 12월 14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www.502.co.kr에 오셔가지고 평택촌놈 홈페이지죠. 오셔서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입니다. 오늘 등락길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반등시도 하락 양봉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하락 양봉 마감했죠. 부합권까지는 왔는데 크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했거든요. 상승 전환했는데 결국은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조금 마감했었던 느낌은 다르죠.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좋지 못하면서 더 크게 하락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코스닥은 수급, 제약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약업종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국도 상승 출발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초반에 하락 출발했어요. 초반에 미국 선물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라고 하면은 오늘은 미국 선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선물이 좋지 못해서 결국은 지수도 좋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약했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죠. 그래도 뭐 빨간색으로 마감했어요. 하락하긴 했는데 흐름이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본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 마감했죠. 1%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피보다 훨씬 약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업종이 오늘 좋지 못했었고요. 수급 보면은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죠. 그리고 코스피도 수급이 그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면서 좋지 못했었고요. 장중에는 선물 따라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다시 꺾였습니다. 막판에는 거의 수급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는 그냥 쭉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역시 코스피 쪽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했던 게 미국 선물이에요. 미국 선물이 초반에는 더 약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미국 선물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선물이 오늘 결과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약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수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2100선. 2100선 이 저점을 이탈하는 2100선 이탈하더라도 뭐 저점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상당히 불안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신세계와 젠백스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젠백스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세계는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요. 젠백스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신세계 보시면은 지금 단기 흐름이 강하죠. 저점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수가 반등하니까 나오는 반등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유통업종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준 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냥 계속 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면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꺾이면은 그냥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가기는 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지수가 버티면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지수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부담이 너무 커요. 10,000원 아래에서 30,000원 근처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200% 정도 상승했었던 상황이고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 없이 적당히 던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괜히 접근했다가 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추세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이게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는 박스권 흐름 정도고요. 그리고 저점 이탈이죠. 이탈 시기가 관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현물은 개별주, 선별적 단기 매매를 하자. 흐름이 좋은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들 단기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해도 되는 그런 장세니까 단기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은 반등하면 하방 공략, 이게 전략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수 보면은 역시 최근 저점 이탈을 하는지 이 여부가 관건이에요. 여기를 언제 이탈하는지가 관건이지 이게 계속 상승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한국이 따라가지 못해요. 한계에 왔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더 컸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이 15%, 미국이 10%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고점 다시 뚫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오면 장중에 반등하면은 하방을 공략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단기에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 좀 조정받으면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도 아니고 나쁜 상황도 아니에요. 오늘도
종목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상승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금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종목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오늘 일일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